자, 녹화 시작! 오늘 해볼 게임은 언더스티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깨끗하게 닦아서 그 안에 있는 스토리를 보는, 그러니까 힐링 ASMR 게임입니다. 저번에 데모 버전 한번 플레이 해봤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바로 해볼까요? 삐끼. 여러분 기억나요? 그때 나 데모 버전 했던 거? 우리 집 하면 반짝거리는 호수와 완만한 언덕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거리를 지나서 언덕을 넘고 호숫가를 따라가다 보면 빨간색 지붕이 눈에 띄는 우리 집이 보인다. 엄마 아빠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대문을 지나면 앞마당에 있는 커다란 네모나무가 우리 가족 반겼지. 돌아갈 용기가 없었던 나에게 아주 작아도 좋으니 얘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 마침 도착한 이모의 편지는 그런 것이었다. 기억나? 나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샀어요. 데모 버전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버렸어. 아도라에게 잘 지내니? 릴리의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얼굴을 못 봤구나. 하고 싶었던 일은 잘 하고 있는지 소식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네. 모쪼록 잘 지내고 있길 바라며 펜을 들었어. 다름이 아니라 네 엄마에게서 받은 목걸이 잃어버렸는데 최근에서야 너희 집에 두고 왔다는 게 기억났지 뭐니.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했는데 다행이지. 그래서 말인데 번거롭겠지만 찾아서 보내줄 수 있을까? 아마 다락방에 있을 거야. 네 엄마를 보러 갔을 때 다락방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거든. 부탁하마 이모가. 집 안 간지 오래되었지. 이제는 정리하러 가봐야 하는데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가야 하는 때인지도 몰라. 당분간은 달리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집 열쇠가 찾았다. 너무 오랫동안 안 써서 그런지 녹슬었네. 닦아야 쓸 수 있겠어. 약간 이 물건에 대한 추억이나 스토리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닦는 소리가 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호호호. 회전할 수 있고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나만 소리 작아? 100인데. 여러분들 소리 어때? 나만 좀 작은 것처럼 느껴지냐? 좀 작지? 그치? 애매하다. 최대인데 닭기 톡을 모르는 거야. 토글은 뭐야? 토글? 오 소리 커. 이름 너무 크잖아. 목걸이도 찾을 겸 다락방부터 가보자. 왜 잠겼지? 생각해보니까 다락방은 들어간 적이 별로 없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관리하기도 했고.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청소해야 하니까 정리하다 보면 다락방 열쇠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디서부터 치우는 게 좋을까? 홀록홀록. 집 열쇠. 오랫동안 쓰지 않아 녹슬었다. 한 번 누르면 계속 동작하는 게 토글입니다. 아. 잠깐만. 음악을 줄이고. 소리 키워. 방치된 지 오래된 집은 마스크 없이 숨도 쉬기 힘들 만큼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우선 거실의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고 청소도구를 하나씩 꺼내서 털었다. 대청소하는 날이면 난 바닥 담당, 엄마는 가구 담당, 아빠는 창문이나 높은 곳 담당이었다. 눈을 감으면 예전처럼 엄마가 가구를 뽀득뽀득 닦는 소리나 아빠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거실부터 구석구석 정리하다가 선반에서 먼지가 수북 쌓인 액자를 발견했다. 크기를 보아 오래전 찍은 첫 번째 가족 사진 같았다. 챕터 0 완료. 약간 튜토리얼처럼 하는 것 같아요. 챕터 1 옛날 옛적에. 특별한 가족 사진. 물건을 청소하세요. 첫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간 날 아빠는 엉뚱한 제안을 했다. 아빠가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그날은 평소보다 더했다. 우리 다 같이 인형탈을 쓰고 찍는 건 어때? 아도라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찍는 가족 사진인데 특이하게 찍으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좋잖아. 아빠는 사진관 한 구석에 있던 커다란 인형탈을 품 안 가득 끌어안고 보챘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며 한숨을 푹 쉬었다. 또 시작이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엄마 찐 빡친 표정인데? 오. 엄청나게 큰 인형탈이었지. 하여튼 장난치는 거 좋아하셨어. 엄마랑 다르게. 결국 인형탈은 쓰지 못했었지. 그치. 완전 힐링 되지 않아? 여기가 본가고 따로 지냈나봐. 네. 여보, 많은 가족들이 평범하게 찍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냥 특이하게 찍을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설마 그러겠어? 제발 사진을 장난치지 말고 찍자. 응? 그치만 아도라 이것 좀 봐. 귀여운 고양이야.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아도라를 설득하시겠다? 처음으로 다 같이 찍은 가족 사진. 인형탈은 못 썼지만 작은 장난이 숨어 있다. 유쾌하네? 그러니까 수세미처럼 생겼어. 그야말로 창을 든 아빠와 방패를 드는 엄마의 싸움이었다. 승자는 언제나처럼 엄마였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지 못한 아빠는 시무룩한 얼굴로 어깨를 내려뜨렸다. 나는 엄마가 사진사와 얘기하는 동안 몰래 아빠에게 다가갔다. 아빠, 다음에는 꼭 인형탈을 쓰고 찍자. 아빠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 아빠가 내 머리 뒤로 V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 들킨 아빠는 꿀밤을 아주 크게 받고서도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 모습이 너무 아빠다워서 우리 가족 모두 크게 웃고 말았다. 장난기가 많으시네. 처음으로 다 같이 찍은 가족 사진. 못 봤는데. 인형탈은 못 썼지만 작은 장난이 숨어 있다. 어렸을 때 엄마는 종종 부엌이랑 다락방에는 혼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혼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하지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이다. 아빠가 집을 비운 어느 날 신나서 부엌에 들어갔다.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찬장을 보려고 의자를 끌어 위로 올라갔다. 설레는 마음으로 찬장을 열자 예쁜 책장이 가득 보였다.
잔뜩 보였다. 그 중에서도 제일 예쁜 도자기 찻잔을 꺼내서 구경할 때였다. 철컹 현관문이 열린 소리가 들렸다. 누가 돌아온 거다. 놀란 내게서 찻잔이 미끄러지며 떨어졌다. 쨍그랑. 커다란 소리와 함께 찻잔은 산잔조각 나 깨져버렸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곧이어 다급하게 내 이름을 부른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얼어붙은 뭐라 형용할 수 없이 굳은 엄마의 얼굴에 엄마와 마주쳤다. 놀래지. 애기 다쳤을까봐 놀래지. 그때 엄마는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 엄마의 그런 얼굴은 처음 봤었지. 놀래지. 이 로고는 뭐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로고? 이걸로 할까? 꼼꼼하게 닦아야지. 꼼꼼하게. 난 청소하는 거 되게 좋아해.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 되게 좋아해. 그치. 용납할 수 없다. 언제 한 톨도.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이거 안 됐을까? 너무 기분 좋지 않아? 이런 거? 네. 어울리는 모습. 엄마 미안해. 내가 실수로 찻잔을 깨뜨려서. 세상에 아돌아, 다친 곳은 없니? 괜찮아? 어디 좀 봐봐. 엄마 미안해. 말 안 듣고 혼자 부엌 들어와서 찻잔도 깨버리고. 아돌아 괜찮아. 네가 안 다쳤으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스윗. 간신히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도자기 찻잔. 엄마가 아끼던 물건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날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찻잔 파편들을 치웠다. 깨진 찻잔을 바라보던 엄마의 표정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다음날 몰래 찻잔 조각을 쓰레기통에서 찾아내 본드로 서툴게 이어붙였다. 이렇게라도 엄마의 마음이 조금 나아지길 바라며 원래 있던 자리에 두었다.
얼마 후 본드로 붙인 첫 잔을 발견한 엄마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 모습이 더 잘 어울린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 엄마는 만년필로 글 쓰는 걸 좋아했다. 분량이 많은 서류나 편지도 마찬가지였다. 긴 글을 수기로 쓰는 것이 힘들 것 같아 물어보면 엄마는 늘 힘들지만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곤 했다. 엄마는 글을 쓰기 전 마치 의식처럼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먼저 책상 앞에 반듯한 자세로 앉았고 곧 이어 깨끗한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두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잉크병들 중 하나를 꺼내어 정교와 만년필을 사뿐히 잉크병에 담갔다가 종이 위에 떨어뜨렸다. 나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엄마가 글을 쓸 때면 항상 곁에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 엄마의 손길을 따라 새하얀 종이가 엄마의 글씨로 빼곡하게 차는 모습을 보는 건 다른 것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었다. 오케이. 잉크병. 와, 나도 만년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때는 잉크병이 종류별로 있어서 어떤 날은 구경만 해도 반나절이 지났지. 내 기억에는 이 잉크는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나도 만년필 한번 써보고 싶다. 이 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 잉크 소리나. 여러분 만년필 써봤어요?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안 써봤어. 사실 써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아? 악필이라? 아, 나 진짜 악필이야. 나 진짜 악필이야. 나 진짜. 나 글씨체 바꾸고 싶어서 캘리그라피도 막 했었다. 나 진짜 악필이야. 진짜 악필이야. 너무 슬퍼. 만년필 대충 써도 좀 멋들어지게 써져요. 아 진짜? 잉크 묻은 건 안 지워지는 것 같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 안에 숨겨진 별을 발견한다. 루이스. 엄마가 좋아하던 작가의 말이야. 왜 작가의 말이 여기 적혀 있어? 그 작가 에디션이거든. 대학 시절 아빠가 힘들게 구해다 준 거야. 한 번도 안 쓴 것 같은데 아까워서 안 썼어? 아들아 볼래? 이 잉크로 글을 써서 불을 끄면 야광이라서 반짝거린다? 어두울수록 빛나는 잉크야. 우와, 사랑하는 릴리와 애쉬의 딸 아도라에게 편식은 좋지 않아 골고루 뭐가 흡숙하지. 하지만 당근은 맛없는걸. 그럼 이건 어때? 당근을 먹는 용감한 어린이가 되면 선물로 만년필 줄게. 오, 우와. 나도 안 고쳐지더라, 글씨는. 그 제안은 만년필을 탐내던 내게 솔깃하게 들렸다. 엄마는 기대로 반짝이는 내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엄마가 왜 만년필을 좋아하는지 알아? 만년필로 쓰여진 글씨들을 보면 글을 쓴 사람을 가늠해 볼 수 있거든.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도 종이 위에 쓰여진 모습들을 보면 새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서 깜짝 놀라곤 해.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잉크병의 뚜껑을 닫았다.
돌이켜보면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무슨 이유인지 그 이후로는 엄마가 만년필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왜? 왜요? 글씨 몽타주. 난 진짜 악필이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한문 선생님이 혼냈어. 공책 가져가라고.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남정네 글씨냐? 이건 남자 학생 거 같다고 했는데 그거 내 노트였어. 남학생 거 같다고. 내 이름 안 썼어. 노트에다가 이름 안 써놔가지고. 얼마나 민망하던지. 애들 다 웃고. 아빠는 음악을 무척 좋아해서 틈만 나면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크고 작은 악기를 연주했다. 어렸을 때는 어린이 합창단 소속이었고 대학생 때는 밴드 동아리였다는 얘기를 마치 무용담처럼 자주 하고는 했다. 퇴근할 때면 직접 작사 작곡한 아빠는 퇴근이 좋아 라는 유치한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들어왔다. 엄마는 이웃의 민폐라며 나무라면서도 새어나온 미소까지는 감추지 못했었다. 아빠 덕분에 우리의 일상 곳곳에 음악이 녹아 있었다. 항상 초월 그런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쁜 글씨는 아닌데 그 노래 첫 소절이 제일 웃겼는데 뭐였더라? 붙잡아도 소용없어요. 난 이제 자유예요.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요였나? 아니야. 알아봐요. 알아봐. 나 알아볼 정도야. 좀 급했나봐 그때. 그때 내야 돼서 마음이 급했나봐요. 시원해진다. 시원해. 그 정도는 아니야. 나 근데 지금 내 글씨 만족해.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지 뭐. 안 그려? 그때 숙제를 좀 급하게 했나봐 내가. 근데 중학생 때였거든? 근데 내가 한문 선생님 좀 많이 무서워했었어. 숙제 안 해가면 자로다가요 손톱 맞아요. 손톱 맞아요. 손바닥 안 맞고 손톱을 이렇게 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때리시거든요. 되게 무서워했어요. 손톱 검사도 하세요. 심지어 손톱 검사하시고 손톱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검사하시고 숙제 검사하시고 항상 용모 단정히. 무서웠어. 내가 그때 안 해간 거야. 숙제를 안 했어. 몰라. 기억이 안 나. 자세하게. 근데 안 했을 거야. 그래서 막 급하게 했어. 급하게 해가지고 글씨를 좀 막 썼어. 그래서 좀 날라다녔던 거야. 글씨가 날라다녔던 거야. 그래서 아돌아 드디어 완성했어. 아빠는 퇴근이 좋아를 이을 명곡. 이름하여 아빠는 휴일이 좋아. 아빠는 노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대? 들킨 김에 한 곡 뽑아봐야겠다. 오카리나는 어디에 있나? 이게 오카리나인가 봐. 아빠 그렇게 음악이 좋으면서 왜 회계사 됐어? 음악이랑 회계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아돌아 중요한 질문이네. 아빠는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안 하면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어. 그런데 숫자를 다루는 건 다르더라. 하루라도 안 하면 온몸이 근질거리는 거 있지. 행복의 최소 조건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걸 하는 거거든. 아돌아도 언젠가 그런 게 생기면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방송. 안 하면 못 베기는 겁니다, 저는.
귀여운 거북이 모양 오카리나. 아빠가 장작꽃과 함께 자주 연주하곤 했다. 휴일이 좋아. 그렇게 말하고선 오카리나를 부는 아빠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행복에 필요한 걸 전부 가진 사람처럼. 나는 문득 궁금해져서 그럼 행복의 최대의 조건은 뭐냐고 물어봤었다.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대답했다. 릴리랑 아도라라고. 그래서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다음에는 아빠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나는 정말 못 말린다고 하면서도 다음에 나올 아빠 시리즈를 기대했다. 심심할 때마다 아빠가 흥얼거린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리고 아빠의 말이 마음에 계속 남았다.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을 나도 찾을 수 있을까? 나도 못 찾았었어. 나도 늦게 찾았어. 조심스러운 화해 요청. 회계사 돈 잘 벌어요? 나 몰라서.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귀엽게 생긴 새끼 고양이를 마주친 적이 있었다. 혼자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이 지나치기 어려워 집으로 데리고 가자며 부모님을 졸랐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고양이를 어떻게 데려갈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먹을 걸로 유인할까? 강아지 풀을 흔들어 볼까? 그것도 아니면 박스로? 아빠가 신나게 떠들다가 뒤늦게서야 엄마가 말이 없었다는 걸 알아챘다. 뭐야? 생각해보면 아빠도 참 철없어. 말리지는 못할 망정 부추겼으니. 이게 뭘까? 오, 뭐야. 스팀이네? 그러니까 이런 인형 같은 거, 소파나 이런 거 청소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건가 봐. 오, 되게 기분 좋다. 되게 고양이 골골대는 소리 나지 않아? 네. 귀엽다.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키울 방법도 알아보고 필요한 물건들도 미리 준비해뒀다면 또 모를까.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데려가서 어떻게 하려고. 릴리 왜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알지, 반려동물은 신중하게 데려와야 하는 거. 하지만 아도라도 키우다 보면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 물건들이야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는 거고. 어미 고양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거면 멀쩡하게 잘 지내던 가족을 생이별시키게 되는 거잖아. 버리고 간 걸 수도 있잖아.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도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나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엄마가 야속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우리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아빠가 조용히 다가와 인형을 하나 건넸다.
낮에 봤던 새끼 고양이와 닮은 푹신하고 부드러운 인형이었다. 엄마가 아돌아 주려고 샀는데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겠나 봐. 인형의 부드러운 촉감은 서운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게 했다. 며칠 후 그 새끼 고양이를 같은 골목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 애는 저와 똑같이 생긴 어미 고양이에게 장난을 치고 있었다. 만약 그때 데리고 왔다면 엄마 말처럼 됐겠구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 동네는 따뜻해서 눈이 잘 오지 않았다. 가끔 오더라도 땅에 닿기 무섭게 녹아내려 한 번도 쌓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눈싸움을 한다든지 눈사람을 만드는 건 내게 TV나 이야기 속에서만 가능한 일 같았다. 새하얀 눈 위에 내 발자국 남기기, 눈밭에 누워서 천사 모양 만들기, 커다랗고 동그란 눈사람 만들기. 이런 것들은 내 유년 시절의 소원 목록 중 일부였다. 드물게 모두 시간이 지나서 가족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졸랐다.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지. 덕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전부 다 해볼 수 있었어. 만들어봐요. 만들어봐요. 청소해봐야 청소해봐야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 뽀득뽀득 뽀득뽀득 소리 너무 좋다. 흔들면 눈 내리나? 여기 지금 약간 눈 이렇게 된 거 같잖아?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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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대박. 디테일 뭐야? 디테일 대박. 한 번만 더 해볼까? 짜잔. 다시 처음으로 어떻게 돌리지? 대박. 밟을 때마다 뽀득뽀득 소리가 나. 그리고 이렇게 누우면 푹신푹신해. 어디 아까도 한번 누워볼까? 아도라 말처럼 정말 푹신푹신하잖아. 예전에 봤는데 이렇게 팔다리를 휘저으면 커다란 눈천사를 만들 수 있대. 그럼 같이 커다란 눈천사를 잔뜩 만들까?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게. 와, 마시멜로 다 구워졌어. 두 사람 다 간식부터 먹고 해. 안 그럼 뭐라고? 이건 사고 싶은 스노우 글로브 품절돼서 못 샀는데 그게 생각나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는 커다란 눈천사를 만들고 눈사람을 만들고 온몸에 눈이 묻은 줄도 모른 채 신나게 눈싸움을 했다.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벽난로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달콤한 코코아를 마셨다.
따뜻한 기운에 노곤해져 졸고 있으면 아빠의 나직한 노랫소리와 엄마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여행지에서 꿈 같은 시간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우리는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스노우볼 하나를 샀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부터 일부러 스노우볼을 눈에 띄지 않게 옮겨두었다. 그 속에 따뜻한 추억은 오히려 나를 아프게 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을 자꾸만 꿈꾸게 만드니까. 내가 꿈꿨던 것. 멈춰버린 시간. 거실을 정리하며 혹시 열쇠가 나올까 기대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이제는 내 방을 들여다볼 차례였다. 방은 내가 집을 나섰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고 수북히 쌓인 먼지만이 지나간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책상 위에 놓인 아빠의 회중시계였다. 째깍째깍 이 시계가 이런 소리를 내며 움직이던 때도 있었다. 이제는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회전시계를 엄마에게 선물 받은 날 아빠는 새겨진 문양이 마치 엄마의 이름처럼 백합꽃을 닮았다며 무척 기뻐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자신의 품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아빠가 어디를 가든 이 회중시계도 늘 함께였다. 그런 회중시계가 완전히 멈춰버린 날은 내가 고등학생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백합꽃은 뭐야? 백합꽃. 아빠 잘 지내? 거기서도 장난 많이 치고 있어? 나는 잘 못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비 온다, 밖에. 비 온다. 꼼꼼하게. 깨져 있어. 오케이. 멈춰버린 시간. 아돌아, 엄마가 누누이 말했잖아. 회사로 직접 전화하지 말라고. 나는 그냥 퇴근할 시간인데 말도 없이 안 오고 엄마 폰으로도 연락이 안 되길래 미안해. 정신없이 일하느라 깜빡했어. 다음부터는 엄마가 잘 확인할게. 그래도 전화보다는 문자로 연락해. 저녁 잘 챙겨 먹고. 알았어. 있잖아. 아까 방을 정리하다가 아빠가 준 카세트 플레이어 찾았었는데. 아돌아, 미안하지만 엄마가 일이 바빠서 이만 끊어야겠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어... 고장난 회중시계. 더는 시간을 새기지 못한다. 마치 우리 가족처럼. 그때 나는 엄마가 절실히 필요했다. 하지만 엄마는 마치 아빠를 어쩌면 우리를 잊고 싶은 것처럼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기는커녕 얼굴도 잘 보지 못하는 날이 쌓여갔다. 이제 엄마 혼자 나를 책임져야 하니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다가고 밤이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차라리 엄마를 원망하는 게 더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가끔 피로에 지친 엄마와 마주치며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나를 혼자 두는 엄마가 미우면서도 야윈 엄마를 보면 마음이 아팠다. 할 수만 있다면 엄마에게 위로받고 싶은 만큼 엄마를 위로하고 싶었다. 아직이야. 아직 소금물 가동 아직이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나의 눈물샘을 자극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견한 것. 적막해진 집을 견디기 힘들 때마다 아빠가 남기고 간 테이프들을 들었다. 그 노래들을 듣고 있으면 마치 아빠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무심코 튼 라디오에서 어느 작곡가의 사연이 흘러나왔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작곡을 자주 흥얼거리셨어요. 그 영향인지 자연스럽게 음악에 관심이 생겼죠.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랑은 소원해졌는데 아버지의 자작곡을 부를 때면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작곡을 시작하게 됐죠. 저에게 작곡은 나를 위로하고 나와 닮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수단이에요. 나와 꼭 닮은 사연을 가진 그의 곡은 신기할 정도로 내 마음과 닮아 있었다. 그를 동경하는 건 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빠가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도 못 견디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아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조금씩 시간을 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하나둘 작곡 장비를 사보았다. 비가 와 자꾸. 오케이. 엄마가 작곡 장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 기뻤는데. 아직 전원이 켜질 것 같아. 켜볼까? 전원 버튼이 어딨지요? 이것인가요? 진짜 그냥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게임이다. 뭔가 편안해지네. 뭔가 편안해져. 이게 어떻게 쓰는, 이렇게가, 어떻게가 그거야? 이렇게인가? 아닌가? 이거지. 어? 이게 정상인 거잖아? 이렇게 놓는 게?
볼륨. 여기도 더럽다. 바뀌네 소리가. 우와. 우와, 에코인가? 오, 에코네. 오. 킥, 드럼, 베이스. 킥, 드럼, 베이스. 믹서라 그래? 아. 엄마 왔어? 오늘도 늦었네. 많이 피곤하겠다. 응, 좀 그러네. 밥은 먹었어? 아돌아, 그런데 이 물건들은 다 뭐야? 아, 이것들 미디랑 마이크랑 작곡 장비 같은 거야. 이 많은 물건들이 다 작곡 장비라고? 응, 조금씩 만들어보고 있어. 최근에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그 돈을 조금씩 모아서 샀어. 아돌아, 잠깐. 아르바이트? 설마 취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야? 너도 이제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할 때잖아. 이런 데다 시간 그만 쓰고 아르바이트는 너 당장 그만둬. 으... 빨간색 미디 컨트롤러. 조금씩 돈을 모아서 산 나의 첫 번째 음악 장비. 취미가 아니라고 진지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내게 말을 덧붙이기도 전에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단호하게 닫힌 문소리가 마치 뱉지 못한 말과 함께 뒤섞였다. 미처 뱉지 못한 말과 함께 뒤섞였다. 나는 또다시 익숙한 외로움 속에 남겨졌다. 내 말을 더 들어주지 않은 엄마가 원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면 엄마도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음악에서 위로받았던 것처럼 엄마도 위로받게 해주고 싶었다. 이왕이면 내가 만든 노래로. 왜 이렇게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냐? 위로의 멜로디. 그 후로 시간이 날 때마다 작곡에 열중했다. 처음으로 만드는 곡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엄마를 위해 만드는 곡이라서 많은 공을 들였다. 내 진심을 충분히 담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곡을 테이프에 실었다. 이 멜로디가 진심으로 엄마를 위로해주길 바랬다. 엄마를 온전히 설득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엄마가 내 곡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괜찮을 수 있다면. 평소처럼 엄마가 피곤해 지쳐 늦게 돌아온 밤, 나는 내 첫 자작곡이 담긴 테이프를 긴장된 마음과 함께 엄마에게 건넸다. 나는 엄마가 그 곡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들려줬는데도 뭐라고 했구나. 속상했겠다. 잔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학생이 말이야. 어? 공부를 해야지. 근데 저희 엄마는 공부하라고 닥달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잔소리 안 하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안 할 때는 좀 뭐라 하긴 했어. 약간 예를 들면 내일 시험이야. 쌍둥아, 너네 내일 시험이라고 안 했니? 공부 안 해? 자신 있어? 이것들 봐. 이것들 봐. 이것들 좀 봐. 이러면서 그랬는데. 근데 막 공부하라고 막 잔소리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셨어요. 학창 시절 때. 그냥 어, 기본은 해야 된다. 약간 너무 못하면, 그러니까 평균 정도, 그냥 보통 정도만 해라. 그렇게라 그만큼이라도 하면 돼.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좋은 대학 가라고도 엄마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고요. 전날에 놀면 솔직히 걱정되긴 하지, 그치? 나도 그럴 것 같아. 나가다 그럴 것 같아. 근데 벼락치기 여러분 다 해보셨지, 다들. 나 약간 벼락치기 스타일이었어. 대학생 때 안 그랬는데, 어디가 안 됐지? 어디가 안 됐지? 된 것 같은데? 아, 이거 설마 눌러가지고 옆에 다 닦아야 되나? 그러네. 이렇게 옆에 다 닦아줘야 되네. 벼락치기가 실제로 효과가 되게 좋대요. 아, 진짜? 몇 등? 등수? 등수? 10등 안에 들었었던 것 같아. 10등, 중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어요. 맞아. 멜로디가 먼저 떠올라서 곡부터 만들었어. 가사는 천천히 붙여보려고 해. 아, 그리고 이거 말고 공모전에 공모할 곡도 있는데 주제가 뭐냐면, 아돌아, 잠깐만. 엄마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지금은 학업에 집중할 때라고 했잖아. 엄마, 지금은 내가 부족하니까 취미로만 보이겠지만 일단 테이프 좀 들어봐봐. 아돌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지금 중요한 시기야. 진지하게 공부해도 모자랄 판에 언제 이런 헛바람이 든 거야? 엄마 일단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언제? 엄마가 일 그만두는 날? 그런 날이 오기는 해? 아돌아, 엄마는 너 때문에 일하는 거야. 나 진지하게 작곡가가 되고 싶어. 성공한 작곡가가 돼서 엄마 돈 걱정 안 하게 하고 싶고, 재능 있다는 말도 많이 들었으니까 분명, 아돌아, 엄마가 분명히 말했잖아. 하지 말라고. 지금 네가 특별한 거 같지? 재능 있다는 말? 지금 듣는 그런 말들만큼 의미 없는 말도 없어. 칭찬 한번 받았다고 네가 특별하다고 착각하지 마. 그런 말은 널 하나도 증명해주지 않아. 화가 났어. 아빠의 카세트 플레이어.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테이프를 넣으면 노래를 들려준다. 나 중학교 때는 공부 잘했어요. 다 90점 이상이었던 것 같아. 그날따라 유독 더 많이 피곤했던 걸까? 무엇이 엄마를 그렇게까지 화나게 했을까? 시간이 이렇게도 흘렀는데 그 순간에 엄마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마의 반응에 나는 그만 말을 잃었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반응에 얼어붙었던 그 순간 엄마는 내 손에 들려있던 테이프를 매섭게 낚아채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 그러곤 뒤돌아보지도 않고 한마디 했다. 다신 이런 쓸데없는 데 시간 쓰지 마. 그때 엄마가 쓰레기처럼 던져버린 건 카세트만이 아니었다. 그건 아빠가 떠난 후 외롭고 쓸쓸한 와중에도 엄마를 위로하고 싶었던 내 마음이기도 했다. 엄마를 위로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엄마를 믿어보고 위로하고자 했던 나의 마음.
정성껏 눌러 담은 마음이 아무런 가치 없는 쓰레기가 된 순간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 사라져가는 걸 느꼈다. 엄마의 분노가 마침내 고요해지고 비로소 조용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제서야 엄마를 이해하는 걸 포기했다. 완전 틀어졌네. 완전 틀어졌어. 완전 틀어졌어. 완전 틀어졌어. 어떻게 사이가 확 틀어졌어. 엄마 잘못했네. 오르골은 내가 아빠에게서 받은 마지막 선물이었다. 나는 외로울 때마다 오르골 태엽을 감으며 이제는 없는 아빠에게 말을 걸었다. 아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빠라면 분명 날 응원해줬을 텐데. 엄마는 꿈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못 견디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몰라. 내가 그냥 당신처럼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겠지. 그게 엄마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일 테니까. 속에 맺힌 말을 쏟아부으며 한참을 울다가 오르골 선율을 듣고 있으니 마치 아빠가 곁에서 유래해주는 것 같았다. 속상했겠다. 그때 이후로 엄마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됐었지. 엄마가 말을 거는 것도 싫었어. 대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삔또가 나갔어요. 완전히 삔또 나가버린 거야. 마음 상하지, 근데. 자기 꿈을 엄마가 짓밟은 거잖아. 그걸 엄마 위로해주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엄마 너무 나무랐어, 애를. 자식이, 엄마 위해가지고 노래 만들었다는데 한번 드러나 봐주지. 뭐 때문에 일하는 거야? 일하기 싫으셨나? 많이 힘드셨나? 방식이 잘못됐어. 하기심도 억지로 했나 보네, 그러니까. 글을 안 쓴다는 거 보면 작가도 못 되고, 그니까. 그 후로 쓴 적이 없대잖아. 그런가? 일이 많이 힘드셨나 보네. 근데 사랑하는 딸인데, 너무하네. 딸은 엄마 고생한다고 노래까지 만들어 왔는데 마음도 몰라주고 엄마 위로하겠다고 노래도 만들어 왔는데 근데 이건 뭐지? 뭐야? 충전을 해서 쓰는 거네. 좀 기다렸다 써야 되네. 그런데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뭐지? 아, 이거를? 노래 좋다. 노래 좋다, 노래.
너무 좋은데? 노래 너무 좋은데? 자기 실패를 자식한테 투영해서 그런 독한 말이 나온 게 아닐까요? 근데 엄마는 딸이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가길 바랬을 거예요. 로우 리스크가 대부분 정답이라.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아돌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나 지금 바빠. 저번에 그 일은 엄마가 심했어. 피곤해서 감정이 격해졌나 봐. 그런데 전부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아돌아. 너 고생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은 재밌고 좋아서 하고 싶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조금 더 크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우선은 공부에 집중하고 취미로만 두는 게 너한테도 좋은. 이제 알겠어. 엄마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엄마는 하고 싶었던 일이 없었지? 엄마는 남들이 정해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본 적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모르는 거야. 뭔가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뭔지도 모를 거고. 아빠가 있었다면 분명 내 마음을 이해했을 거야. 적어도 내 테이프를 그렇게 버리진 않았을 거야. 아빠는 엄마랑 달랐으니까. 태엽을 돌리면 노래가 흐르는 오르골. 아빠가 내게 준 마지막 선물. 말 너무 심. 나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 중에 가장 엄마를 아프게 할 것 같은 말만 고르고 골랐다. 나한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먼저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엄마는 내가 비수를 꽂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했다. 반응을 하지 않는 엄마를 보는 게 더욱 화가 치밀어 심한 말을 떠오른 족족 쏟아냈다. 엄마는 말없이 내 분노 앞에 서 있다가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을 때쯤 말없이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방에서 나는 오르골을 끌어안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내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니야. 엄마 진짜 마음 미어지시겠다. 반짝이던 꿈. 아주 어릴 적 언제나처럼 평온한 주말 오후에 아빠의 카메라에 여기저기 스티커를 붙이며 놀다가 깜빡 잠이 들었을 때였다. 잠에 들어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엄마랑 아빠가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듣고 싶었지만 이내 깊은 잠에 빠져서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아빠, 툭하면 카메라를 꺼내서 엄마랑 나를 찍곤 했었지. 충전만 하면 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깨끗이 닦고 나서 켜봐야겠다. 이거 일단 먼저 닦아야 되나 봐. 힐링된다. 약간 카메라가 게임기처럼 생겼다. 그치? 공공현대 초기 모델 느낌? 오.
디카는 디카인가? 디카 아닌가 디카? 스티커 떼야 되나? 갑자기 닭발이 되게 먹고 싶어. 닭발이 너무 먹고 싶어.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슬슬 배고프냐? 나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떼야 되나? 이거 어떻게 열어? 어떻게 열어? 아, 이렇게? 아! 우와.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해. 여기서? 오. 디카지, 이거. 디카 아닌가? 이거 디카 아니에요? 뭐지? 아, 오. 디카, 그치? 아들아, 숙제는 다 했어? 쉿, 카메라 가지고 놀다가 잠들었어. 참, 물건 가지고 노는 거 참 좋아한다니까. 애가 참 좋아하는 게 많아. 음악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역시 자식은 부모를 닮는 걸까? 나를 닮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때를 후회하는 거야? 난 그때 당신 모습이 멋있어서 좋았는데. 다 옛날 얘기야. 철없이 꿈에 젖어 있던 옛날 일. 이젠 꿈에서 깨어났으니까 현실을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이 얘긴 하지 말. 그만하자. 응? 알았어. 왜? 이제는 단종된 기종의 디지털 카메라. 어렸을 때 내가 스티커를 붙여놓은 모습 그대로다. 카메라는 난생 처음 보는 영상이 하나 들어있었다. 잠결에 버튼을 눌렀던 걸까? 기울어진 각도로 찍힌 영상에는 엄마와 아빠의 긴 대화가 담겨 있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화였다. 엄마한테 꿈이 있었다고? 내가 아는 엄마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쩌면 그날 내가 내뱉었던 말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풀이되었다. 가만히 서서 내 분노를 온몸으로 봤던 엄마, 말없이 방을 나가던 엄마, 작은 소리를 내며 닫히던 문 같은 것들이. 말넘심이긴 했어. 챕터 3. 엄마가 꿈꿨던 것.
엄마는 작가가 꿈이었던 것 같지. 이제 남은 곳은 엄마의 방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피해왔던 엄마를 마주하는 기분을 느끼며 낡은 손잡이를 잡았다. 엄마의 방은 용도에 따라 분류된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곧 떠날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인 것처럼 상자에는 당신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이 가는 상자가 하나 있었다. 차마 버리지 못한 것들. 그런 이름의 라벨이 붙은 상자 안에는 처음 보는 트로피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헉, 트로피? 엄마가 좀 이름 좀 날리셨나 본데 어디서 받은 상들일까? 난 정말 엄마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었구나. 그래 이년아. 썩을 년. 엄마가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먹여 살리는데 말이야. 컵에 있던 로고랑 똑같이 생겼어. 엄청 소중했던 거네 엄마. 이거 받은 거네 이때 수상하면서. 그런 거 같지. 이런 거 보면 부모들 자신이 없네. 그런 거지. 이걸로 해야 되나? 여기 먼저 닦아야겠다. 다 그런 거지. 나는 그래도 빨리 낳고 싶어. 사실. 난 진짜 결혼 빨리 하고 싶었다고. 난 진짜 결혼 빨리 하고 싶었는데. 결혼 빨리 해서 애도 빨리 낳고 싶었어. 건강할 뭐라 해야 될까? 팔팔할 때라고 해야 되나? 체력 좋을 때 빨리 낳고 싶었어. 나는 빨리 다 키워놓고 내 삶 즐기고 싶었어. 근데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 뭐야? 섞이네. 내 말이 그런 상대가 있어야. 내 말이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 결혼 안 해도 낳을 수는 있어요. 아,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저는. 아빠 그건 뭐야? 트로피? 어렸을 때 수학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타고 받은 트로피야. 대단하지. 아빠 거였네. 뭐 엄마도 알아? 하긴 아빠 이렇게 멋진 걸 엄마한테 자랑 안 했을 리가 없지. 그럼 생각날 때마다 자랑했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그때마다 엄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듣다가 커다란 상자를 꺼내서 아차 상자를 꺼내서 아돌아 우리 간식이나 먹을까? 치즈케이크 어때? 왜 말을 하다 마는데 궁금하잖아. 처음 보는 트로피 공모전 대상과 릴리 메이어라는 글자가 눈에 띈다. 뭐야? 엄마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나봐.
컵에서 본 로고와 똑같은 로고가 그려져 있다. 이거. 거기서 받은 거네, 그 잔도. 그치? 그때 아빠가 말한 게 이 상자였구나. 안을 가득 채운 상 중 눈에 띄는 것들만 몇 개 꺼내보았다. 교내 글쓰기 대회 입상, 릴리 메이어. 청소년 단편소설 공모전 우수상, 릴리 메이어. 장편소설 공모전 대상, 릴리 메이어. 전부 엄마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만큼의 성취를 이뤘는지 증명하는 상들이었다. 이렇게나 많은 상을 받을 만큼 재능이 있었으면서 엄마는 왜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나의 꿈을 가로막았던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엄마가 카스트를 버린 이후로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엄마를 대할 수 없었다. 내가 원하던 학교에 입학해 음악을 공부하러 멀리 타지로 떠나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였다. 오,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진 먼저 연락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때는 대학만 졸업하면 내가 가진 재능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정했다. 어린 시절 받은 상과 인정들은 엄마의 말을 증명하듯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성취와 멀어질수록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는 빈도가 늘어갔다. 상상 속의 엄마는 수화기를 넘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때 그만하라고 했지. 너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말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번호를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되었을 때도 좀처럼 연락하지 못했다. 번호를 바꿨어?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이모에게서 갑작스런 연락이 왔다. 엄마의 부고였다. 미친! 엄마 돌아가셨어. 맞아? 이거 맞아?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엄마 말이 맞았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 아니 그래도 연락은 하고 미쳤나봐. 진짜. 미쳤나봐요. 예뻐요. 전개가 너무 그렇다.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그니까 너무 속상하다. 건강검진 나 매년 받아요. 저 매년 받고 있어요. 이번 26년도에는 위내기 치경을 좀 받아야 될까봐. 요새 위가 안 좋아져가지고. 위내시경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매년 받습니다, 저는. 왜?
마취해야 돼. 나 안 돼. 나 진짜 못 참아. 나 안 돼. 나 진짜 안 돼.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저 무조건 수면으로 합니다. 아, 재밌는 경험담이요?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 나 못 견뎌, 못 견뎌. 2년에 한 번 아님? 아, 저는 그 1년에, 2년에 한 번이야? 1년에 한 번씩 오지 않아? 그, 날라오지 않아? 검사 받으라고? 저는 카톡인가 뭘로 오던데, 날라오던데? 받으라고. 문자였나? 뭘로 와. 아무튼 날라와. 날라오지 않아? 받으라고? 아, 그래? 2년에 한 번이에요? 저 거의 매년마다 했던 것 같은데. 뭐지? 모르겠어. 아프시면 안 된다고요. 아, 감사해요. 걱정해줘서. 아, 진짜 나도 아프기 싫어. 저는 건강, 제가 또 술을 좋아하니까 건강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먹기도 했고 그래서 좀 걱정되긴 해 항상. 항상 뭐 이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혈당 빼고는 없거든. 저혈당 진짜 무서운 거 알지? 저혈당. 아, 혈압도 좀 낮고 뭐가 있었어 그때. 아, 공복 혈당 수치가 너무 높다 그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혈압이랑 저혈압이랑 아타면 바로 바닥 핥고 있는 거. 그거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나는. 항시 조심해야 돼. 이거 안 됐지? 이것도 뭐 여는 건가? 뭐 여는 거 같지? 오. 여러분도 건강검진 잘 받으세요. 진짜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걱정 많이 되더라고. 건강이 얼마나 자산인데, 그지? 당뇨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유전이 있어요. 엄마가 당뇨가 있으세요. 네, 혈압은 없는 걸로 알아. 혈압은 없고 당뇨가 좀 있으신데 심하진 않으셔. 심하진 않으셔. 뭐가 안 됐지 지금? 뭐가 안 됐지? 여러분들 진짜 건강 진짜 자산이에요. 진짜. 항시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뭔가 안 좋다 싶으면 바로바로 병원 가시고. 제가 할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술 끊었어. 그래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 비행기 시간 맞추려면 지금 출발해야 해서 짐이 많은데 역시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게. 됐어. 바쁠 텐데 무리할 필요 없어. 이만 갈게. 아돌아. 엄마와 마지막 대화였어. 흑백 영화에 나올 것 같은 타자기. 엄마가 소설을 쓸 때 썼던 것 같다.
이번 겨울엔 다이어트 좀 해야지. 다이어트? 꼭 해야 되나? 돌이켜보면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나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고 성공한 모습으로 이 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오리라고 다짐했다. 엄마의 말이 틀렸음을 몸소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단호하게 닫아버린 그 문은 이후로도 열리는 일이 없었다. 타자기 밑에 붙어있는 작은 서랍 안에는 종이 뭉치와 다락방 열쇠가 들어있었다. 종이 뭉치는 대부분 엄마가 쓴 소설 같았고 나머지는 계약서로 보였다. 몇 장은 릴리 메이어 씨에게로 시작하는 것을 보아 누군가 엄마한테 보낸 편지 같았다. 그중 가장 빼곡한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다. 릴리 메이어 씨에게. 오랜만에 답장을 쓰는군요. 옛날부터 나의 팬이라며 자주 편지를 보내고는 했었죠. 이번에 보내준 글도 잘 읽어보았어요. 이건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조언이에요. 오랫동안 당신을 봐왔지만 당신이 쓴 글에서는 특별한 점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생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못 쓸 수준은 아니지만 릴리 씨, 당신은 그 정도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떡해.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떨 때는 포기하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글과는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당신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루이스? 루이스? 아까 그 명언 말해준 사람 루이스 아니었어? 엄마가 좀 상실감이 컸겠다. 난 여태까지 해왔던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게 다 무너졌을 거 아니야. 최애 자켓도 까였는데. 그니까. 어떡해. 오만이 어떡해. 이러니까. 루이스는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작가의 이름이었다. 어쩌면 엄마가 작가의 꿈을 꾸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엄마가 동경하던 작가. 존경하는 작가에게서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어떤 기분이었을까? 나는 감히 상상해보기도 어려웠다. 편지를 받았을 때 칭찬이나 응원을 기대하고 펼쳐보았을 때 엄마를 상상해봤다. 편지를 읽을수록 서서히 굳었을 표정도. 휑! 엄마 상처받았어. 내가 존경하던 작곡가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더라면 나도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그치. 근데 왜 말을 그렇게 싸가지없겠어 엄마한테. 어? 썩을년. 생계를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다. 웹소설이나 써라. 그런 거구만. 쓱싹쓱싹. 쓱싹쓱싹. 되게 기분 좋아 이거. 소리도 되게 좋고.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잘해요? 난 내가 제일 못해. 내가 제일 못할 거야 여기서. 나 진짜 부모님한테 전화도 잘 안 드리고 제가 진짜 썩을년이에요. 전화 자주 하세요. 전화 자주 해요 부모님한테. 나 진짜 썩을년이야.
아니야. 나는 엄마한테 그날 자고 가라. 나는 휴방 공지하면 되니까 엄마 자고 가요. 했어. 내 집에서 자는 게 아니잖아. 내 집은 좁거든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레 집이 좀 넓어요. 넓어서 아라레 집에서 자고 가니까, 나한테 권한이 없었어. 이제 아라레가 그냥 가라고 한 거지. 그냥 가, 좀, 이제. 가서 자, 집에 가서. 춥다. 날씨도 추우니까 얼른 가라. 한 거지. 내일 더 춥댄다. 내일 또 가기 또 힘들다. 얼른 가라. 이렇게 한 거지. 그게 다 편하니까. 다음날 일정도 있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 오신 거 보면 많이 아끼시는 게 보여서. 저 효녀라고요? 제가 제일 불효예요. 불효. 저희 네 자매인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제일 불효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못 챙겨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타지 생활을 좀 일찍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계속 타지 생활하고 대학교도 막 기숙사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잘 많이 못 챙겨드린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냥 용돈이나 선물로 약간 그랬지. 나쁜 건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어서 내가 자주 못 빼고 내가 전화 막 엄청 자주 하는 거 아니까 가끔 하긴 해요. 하는데 그리고 저는 카톡도 좀 자주 하는 편이고 이래서 전화는 많이 안 하지. 전화 드려야지 또 이제. 이번에 연말에는 원래 연말마다 저희 가족은 그러니까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는 무조건 가족들끼리 모여서 보냈거든요. 자야종소리 같이 듣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뭐 그냥 부모님들이 덕담 해주고 우리 뭐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항상. 근데 이번 연도 모르겠어요. 이번 연도 어떻게 될지. 아라레가 출근을 할 거야, 막. 출근해서 막. 못 갈 듯. 못 갈 듯. 안 갈 것 같아. 여러분들은 연말에 어디 안 가요? 이제 1월 1일 넘어갈 때. 어디 해돋이 보러 가시나? 해돋이 보고 막. 친구들이랑 같이 보내기도 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 뭐지, 이거는? 나 이런 전화기 안 써봐서 모르겠네. 뭐. 고정이 안 되나? 어떻게 해, 이거 고정? 나 이런 전화를 안 써봐서 모르겠어. 전화 걸고 있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거?
늦잠 잘 듯? 부산 살 때는 아침마다 바다에서 보겠다고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옛날 전화기야. 어떡하지? 뭐지? 뭔가? 어디가 안 된 거지? 뭘까? 아, 이건가? 됐다. 부산이 묘한 낭만이 있어. 운전대가. 맞아. 부산 차 끌고 가는 거 아니야. 2월 19일에 녹음된 음성입니다. 언니, 나 조만간 입원할 것 같은데 집 정리 좀 콜록콜록 도와줄 수 있어? 부탁 좀 할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니밖에 없네. 릴리, 그런 말 마. 저번에 열쇠도 받았으니까 시간 날 때 정리하는 거 도와줄게. 고마워. 트로피 같은 것들은 내가 미리 정리해두려고. 참 이상하지? 그때는 떠올리기만 해도 괴로워서 잊으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집을 정리하면서 그때 물건들을 보니까 마냥 즐겁게 글을 쓰던 시절이 떠오르더라. 왜 항상 소중한 건 읽고 나서야 실감하게 되는 걸까? 릴리, 아도라한테 연락은 해봤니? 이틀 전에 연락해봤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더라. 번호를 바꾼 건지. 음성 녹음은 남겨두었는데 잘 모르겠네. 용기 내서 더 일찍 연락했더라면 이렇게 연락이 끊기지는 않았을까? 그때는 아도라에게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어. 아날로그 전화기. 특정 날짜로 전화를 걸면 녹음된 통화 기록을 들어볼 수 있다. 전화기에 녹음되어 있던 건 엄마와 이모의 통화였다. 중간중간 기침하느라 쉽게 말을 잇지 못하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힘겨움이 느껴졌다. 집을 떠난 후 나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존심 때문에 엄마에게 연락하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엄마가 그때 행동을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그리고 내게 연락했다는 것도 전혀 몰랐었다. 번호를 바꾸게 되었을 때라도 내가 먼저 연락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그니까 엄마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야지. 뭐 했었어야지. 썩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편지. 부산 버스는 버스끼리 앞뒤 간격 15cm를 달리기 너무 무서웠어요. 차가 엄청 많고 기사님들이 화가 많이 나 계시더라고. 뒤늦게 타자기서랍에서 발견한 다락방 열쇠가 눈에 들어왔다. 그제서야 이모의 목걸이를 핑계삼아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모는 모든 걸 알고 날 여기로 보냈는지도 모른다. 난 녹이 쓴 다락방 열쇠를 꼭 쥐었다. 열쇠는 차갑고 딱딱했지만 어딘가 온기가 느껴지는 것도 같았다. 엄마와 이모의 통화 내용은 열쇠를 닦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다. 밝아졌어. 이제 비 안 와. 나를 보는 것 같았어.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들뜬 그 애가 꼭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나갔더라. 그 애가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 생각해보면 그 순간 나는 아도라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나를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치. 너무 상처받을 아도라가 걱정됐던 거겠지. 나중에 무너졌을 때 그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꿈 있었어요? 뭐가 되고 싶다거나 꼭 되고 싶었던 꿈 이런 거 없었어? 어렸을 때?
세계 정보. 좋네. 꿈은 크게 가지라 했지. 그치, 그치. 생명공학 쪽 가고 싶었어요? 생명공학 쪽이면은 어떤 걸까? 혹시? 연구원? 생명공학? 막 DNA 같은 거? 어떤 거? 연구하는 연구원? 개발하고? 유전학이나 분자생물학 기반으로 한 연구원? 멋있다. 혹시 이루셨나요? 그 꿈을? 카메라 만드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어. 키메라 만드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아. 아니, 못 이뤘어요. 그럴 수 있지. 나도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거에서 온 오래된 편지. 타자기 안에 있던 다락방 열쇠. 다락방 안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엄마와 이모의 통화는 엄마의 거친 기침 소리로 끝났다. 무거운 마음으로 한참 멍하니 있다가 열쇠를 들고 다락방으로 향했다. 옛날부터 다락방은 엄마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어린 마음에 몰래 들어갔을 때도 물건이 아주 많이 쌓여 있어 창고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다락방에 왜 엄마는 가끔 들어간지 궁금해하곤 했었다. 릴리. 뭘까? 비밀이 뭔가 밝혀지는 것 같은데? 질문에 대답하듯 다락방 한 구석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목걸이 하나와 익숙한 이름이 적혀있는 먼지가 수북히 쌓인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집을 정리하고 물건들을 닦으며 엄마의 다른 모습들을 알게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엄마의 마음을 전혀 몰랐겠지. 일기장이 여기서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쌓인 먼지를 조심스레 털어내고 일기장을 열었다. 돌고 돌아 직장인? 맞아. 그날 아도라가 상기된 얼굴로 테이프를 건넸을 때 나는 그 얼굴에서 부푼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저 순수하게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천진난만한 얼굴. 그 얼굴은 정확히 내가 아는 얼굴이었다. 이 아이도 곧 지나간 세월을 저주할 거야. 그리고 자신의 한심함을 후회하게 되겠지. 지금 여기서 그만두게 만들어야 해. 차라리 나를 원망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일부러 더 모질게 행동했다. 적어도 그때는 그게 아도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구나. 아도라가 떠나고 내가 한 행동이 정말 옳았는지 자주 돌이켜보곤 했다. 그리고 아도라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 아이가 꿈꿨던 흔적들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아도라의 슬픔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모습들을 보며 동시에 어린 날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나는 아도라가 남긴 흔적들처럼 아주 반짝이고 있었다. 뒤늦게라도 아도라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내가 준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다. 연락이 닿지 않기에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언젠가는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나는 네 덕분에 나를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어.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과거인데도 내 모습에서 나를 또 찾을 수 있어서 기뻤어. 나는 내게 큰 상처를 줬지만 난 너에게서 위로를 받았구나. 아도라, 진작 내게 이렇게 말해줬어야 했었는데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나는 언제나 너의 삶을 응원할 거야. 엄마 얘기는 거기서 끝났다. 일기장을 덮고 나서야 책상 구석에 놓인 편지와 버려진 줄 알았던 나의 첫 닫아고 테이프가 보였다. 나는 테이프를 카세트 플레이어에 꽂고 편지 몽소를 열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편지에 내가 작곡한 곳에 맞춰서 쓴 것 같은 가사가 적혀 있었다. 나는 엄마의 가사를 천천히 읽어보았다. 서투른 멜로디 시간 가사를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잘 어울렸다. 멀리 날아간 머리는 새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봉이 트는 하늘. 존나 슬퍼 씨. 봉이 뜬 하늘을 따라 춤을 추다 빛나던 너의 눈동자를 기억해. 그 빛을 먼지로 뒤덮어버린 건 나였을까? 꿈에서 보았던 달과 별을 노래하던 너는 내가 남긴 그림자까지 남겨주었어. 안 슬퍼요, 여러분들? 안 슬퍼? 아, 진정해, 진정해. 끝났나봐. 이 엔딩인가? 끝난 건가? 엔딩인가? 안 슬퍼? 나만 슬퍼? 이 노래인가 보다. What would you do to see those lost birds once again? What can I do to hear them sing? Would you walk through meadows wide or search through lonely streams? 옥상 게임이야? Any chance to 아, see 진짜? them once again? 그런 이름이 뭔가 그러네? Looking above your eyes dance with a 근데 dawning 노래는 다른 사람이 불렀다. sky. 그러네. 국산 게임이네. Gleaming with hope, they were clear as crystal. 그러네. With me, who dusted everything right in my dream. You're singing to the moon and stars, even lighting up my room behind you. 아이, 티야! Will you be back to see your 티야, 티. trees in bloom? Will you be there to hold my hand? And will 그러기 잘하지 그랬네, 아두라야.